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이 자연재해에 포함돼 국가적인 대책까지 마련될 전망입니다. 급증하는 전력 사용량에 기름값까지 오르면서 관공서 에너지 절약 대책이 추진됩니다. 내년 3월 전국 동시 농수축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무자격 조합원이 논란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2주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은 35도 안팎으로 치솟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돈의 피해만 해도 자연재해 수준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네, 가축과 농작물은 물론 인명까지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확산되자 국가적인 대책까지 모색되는 상황입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제의 한 산란계 농장. 계속되는 무더위로 산란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면서 농가에서는 물을 뿌리고 환기 대책을 마련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폭염특보 2주째 도내에서 38만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사육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지만 손 쓸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우리는 속수무책이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도 날이 뜨거우면 폐사가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고 손실은 손실대로 나오고 산란율도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손실도 적지가 않고요. 인명피해도 늘어 현재까지 온열 질환자만 36명입니다. 땡볕에 밭일을 하던 80대 노인이 희생당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횡단보도에 차양막을 치고 얼음까지 동원하며 묘안을 짜내봅니다. 한옥마을 같은 관광지에는 대형 냉풍기를, 도심 버스 정류장에는 송풍기까지 설치해보지만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폭염 피해는 이제 거의 재난 수준. 이처럼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정부에서도 뒤늦게 폭염을 자연재해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관리된다면 거기에 따른 행동 매뉴얼 등이 만들어지고 폭염에 대한 지원이 늘어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봅니다. 자치단체 차원을 넘어 손쓸 수 없이 확산되는 폭염 피해는 전염병이나 태풍 같은 재난 수준의 국가적 대책을 요구할 만큼 일상의 생활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도내 주유소 판매 휘발유 가격이 다시 1,60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도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의 주간 평균 가격은 1,6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둘째 주 이후 5주 만이며 당분간 1,600원 선을 오르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폭염 속 전력 사용량 급증에 대비해 관공서의 에너지 절약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가스와 지역 냉방 등 비전기식 냉방 설비를 60% 이상 가동하는 곳은 실내 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그 외의 건물은 28도 이상으로 냉방 온도를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학교와 의료기관 등을 제외한 업무용 건물은 복도 조명을 절반 이상 끄고 공무원들의 복장 간소화도 주문했습니다. 생활안전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119 안전체험관에 방문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전북 119 안전체험관에는 올 들어 체험 예약 인원이 16만 4천여 명으로 2016년 15만 1천여 명, 지난해 16만여 명에 이어 해마다 방문객이 늘고 있습니다. 119 안전체험관은 물놀이와 화재와 지진 등 종합시설을 갖춰 방문객의 4분의 1가량이 다른 시도인데다 체험 예약을 위해서는 대기해야 할 정도로 관심이 높습니다. 내년 3월 전국 농수축협에서는 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런데 가짜 당원처럼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 무자격 조합원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이 축협은 최근까지 70여 명의 조합원을 탈퇴시켰습니다. 폐업을 했거나 가입 기준에 미달한 이른바 무자격 조합원인데 소는 2마리, 돼지는 5마리 이상 키워야 자격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년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미리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법적이 휘말리면은 조합에 이제 엄청난 손해가 끼치거든요. 재선거를 해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라든지 중앙회로부터 지원이 일찍 끊기게 되거든요. 실제로 첫 번째 전국 동시 선거가 열린 지난 2015년에는 무자격 조합원으로 인해 31개 농축협이 재선거를 치렀습니다. 무자격 조합원이 제때 정리되지 않는 이유는 자격 조건이 안 돼도 탈퇴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현직은 굳이 조합원 정리가 도움이 되지 않는 데다 일부 소규모 조합은
조합원 수 부족으로 합병될 우려에 꺼리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선관위가 조합장 선거를 관리해도 선거인 명부 검증은 오롯이 조합의 몫입니다. 사실은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농식품부나 농협중앙회도 그것을 엄정하게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정조합원들에 의해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관리 책임이 선관위에 있다는 거죠. 도내 농축협 조합원 수는 21만 3천여 명. 지난 3년간 탈퇴시킨 무자격 조합원만 1만 5천여 명에 이르지만 실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는 전체 조합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무자격 조합원들은 가감히 탈퇴하려고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탈퇴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선거에서 현역과 원외 위원장 사이 경선이 예상됩니다. 다음 달 4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현재까지 김윤덕 현 위원장에 이어 현역인 안호영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원외 위원장이 맡았던 전북도당 위원장 선거는 현역과 원외 대결 구도가 형성돼 경선을 거쳐 결정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이 최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외치며 국민과 지역에 대한 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인데요. 본사가 있는 전북에도 연금 가입자 대상 리조트 건설 등 전향적인 투자가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충북 제천에 있는 국민연금 청풍리조트. 충주호를 끼고 있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데 국민연금 수급자는 70%, 가입자도 40%나 할인받을 수 있어 인기입니다. 지난 2000년 연금공단이 대국민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한 휴양시설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들한테는 좀 더 할인을 폭을 넓혀서 좀 더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갈. 국민연금은 그러나 청풍리조트 건립 이후 변변한 복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고채 이상의 수익을 내야 한다는 규정에 발목이 잡혀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달 초 공단 내에 사회적 가치 실현단을 발족하고 다양한 복지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서 사회적 가치 실현단이라는 조직을 이번에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적 가치 실현단에서 다양한 복지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예정입니다. 청풍리조트 후속으로 휴양시설을 짓는다면 단연 본사가 이전한 전북이 첫 대상지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 보육이나 노인 요양시설 확충도 가입자를 늘리고 수급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안으로 지목되고 있어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돈을 빌렸다가 실직하면 저축은행에서도 원리금 상환이 유예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질병이나 실직, 폐업으로 어려움에 빠진 채무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저축은행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올 초 은행권에 도입돼 시행 중인데 이번 조치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서민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전망입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대전 소식입니다. 최근 태안 말리포 해수욕장에 서핑 애호가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서핑의 성지 미국 캘리포니아를 빗대 말리포니아라고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대전 MBC 이교선 기자입니다. 색색의 서핑보드가 푸른 바다를 스놓은 모습이 마치 외국의 유명 휴양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보드 하나에 몸을 맡겨 날렵하게 파도를 헤치다 보면 한여름 더위쯤은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태안 말리포가 서해에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말리포는 우선 바닷속에 돌이 없어요. 모래여서 저 초보자? 보통 1년, 2년 되신 분에게 엄청 연습하기 좋은 스팟이에요. 수심도 얕고 완만해서 그래서 연습하기 좋아요. 말리포 서핑은 10년 전인 2008년 기름 유출 사고 1년 뒤 시작됐는데 서핑할 곳을 찾는 서퍼들의 열정에 기름 덩어리 타르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파도 정보가 대중화의 천병인데 파도가 치는 날은 서퍼 용어로 길이 잘 나는 파도를 쫓아 100명 이상이 봄, 여름, 가을에도 말리포니아의 파도를 즐기곤 합니다.
서퍼들이 여기를 오면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처럼 좋은 파도가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퍼들이 붙여준 이름이 이제 말리포니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때부터 이제 말리포니아라고 붙여지게 됐어요. 최근에는 샤워 시설 등 편의 시설도 하나둘 갖춰 전국 서핑 애호가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기름 피해의 눈물을 딛고 10년 만에 서핑의 성지가 된 말리포니아. 거침없는 파도 타기가 신선한 관광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시내버스에 설치한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버스베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2억 7천만 원을 들여 시내버스 10대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는 적발 전 10분간의 계도 활동이 이뤄지지만 시내버스는 불가능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익산 패션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뿌리 산업 특화단지에 선정돼 향후 국비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뿌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모 사업에 지원해 심의와 대면 평가를 거쳐 익산 패션단지가 익산유 주얼리 특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혁신활동 사업 국비 지원과 패션 주얼리 유턴기업 유치에 탄력이 기대됩니다. 국민연금이 고령 독거노인 돌봄 사업에 적극 나섭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야쿠르트와 협약을 맺고 75세가 넘은 독거노인 연금 수급자 1,100명에게 주 3회 이상 음료 배달과 함께 안부와 건강을 묻는 수급자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공단은 고령 독거 수급자의 고독사 방지 등을 위해 정기적인 안부 전화와 물품 후원, 말벗 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자동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걷는 여행자들 위해 안내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지역 소식 이경희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정부가 주관한 잊기 쉬운 관광 안내체계 구축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잊기 쉬운 관광 안내체계는 대중교통이나 도보 여행객을 위한 안내 시스템으로 완주군과 부산시가 시범 사업을 진행합니다. 완주군은 2020년까지 6억 원을 투입해 거점별 안내 표지와 대중교통 안내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완주 방문의회와 연계해 관광객들의 이동성과 선호도를 고려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관광 안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거리가 마련된 곰소 젓갈센터 체험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천일염으로 치약 만들기와 삼색 소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부안 곰소 젓갈센터는 젓갈 홍보관과 판매장을 갖추고 곰소 천일염과 젓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체험장 운영을 계기로 지역 주민은 물론 곰소를 찾는 관광객에게 특별한 재미와 추억을 선사하며 곰소 젓갈과 천일염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원 항공우주천문대가 여름방학을 맞아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8월까지 진행되는 천문대 주야간 패키지는 낮 시간대에 태양 관측을 이용하면 야간에도 별 관측을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남원 항공우주천문대에는 4D 영상관과 항공 시뮬레이션 체험관, 천문우주 전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민간자율 대의기구인 농업회의소 설립이 익산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내년 3월 1,000여 명의 회원을 목표로 농업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농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주민 설명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와 지역 대학이 치매 극복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군산시 보건소는 군산간호대학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치매 이해 교육을 통한 치매 파트너 양성과 활동 협조, 행사 공동 개최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간호대학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에서 관리하는 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 지원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 부안군이 매월 작은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부안군은 오는 25일 부안예술회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무료 입장이 가능한 더 드림 싱어즈와 함께하는
뮤지컬 앤 오페라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이 밖에도 8월에는 영화음악 클래식, 9월 라틴 카니발, 10월 시네마 콘서트 등 매월 마지막 주마다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전주에서 생산된 맛과 품질 좋은 복숭아를 맛볼 수 있는 축제가 열립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전주 종합경기장 주차장 일원에서 제20회 전주 명품 복숭아 축제가 열려 엄선된 4개 품종의 복숭아를 시중보다 10% 정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판매는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진행되며 축하 공연 등 공식 개장식은 첫날 오후 5시부터 진행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제22회 전국 청소년 연극제가 오는 26일부터 11일 동안 우진문화공간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국내 최정상 클래식 연주자들의 무대로 마련된 전주 비바체 실내악 축제가 내일부터 28일까지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열립니다. 국민연금공단과 전라북도립 국악원이 마련한 공연이 모레 연금공단 내에서 열립니다. 해설이 있는 동화 발레 오즈의 마법사 공연이 오늘과 내일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무료로 펼쳐집니다. 순창구는 모레 향토회관에서 국악 뮤지컬 곰돌이의 여행을 선보입니다. 전라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 복원 상냥식이 모레 전라가명 복원 현장에서 있습니다. 제20회 전주 명품 복숭아 큰잔치가 내일부터 이틀간 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전주시 열린 시민 강좌가 내일 시청에서 최형만 개그맨의 책으로 세상과 소통하라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전주시가 전통문화와 예절을 배울 수 있는 한자 문화 캠프를 마련하고 오늘부터 선착순으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가 시니어 재취업을 위한 바리스타 무료 교육생을 접수받습니다. (7월 23일) 월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2주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불볕더위가 계속되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남원이 35도, 진안과 군산 34도 등 도내 대부분 지역이 30도 중반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선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